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오늘 91회 토픽 기출문제 읽기 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왔다는 거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지만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한 번 더 힘을 내봅시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영상 찍느라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하고 선생님 힘내세요 라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46번, 47번 이 문제는 보면 필자의 태도 그리고 내용과 같은 것 두 개 나오는데 뭐부터 풀어야 되죠? 그렇죠. 47번부터 풀어야 합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부분 읽으면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다 읽은 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야? 라는 거 찾아내면 됩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선택지에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봐야 되죠. 경제범죄, 부당이익, 환수, 공금, 불법, 범죄, 주가 조작, 국가경제, 경제범죄, 충격, 수법 이런 거. 경제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이야기, 주가 조작. 여러분 이런 내용 관련해서 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좀 배경 지식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관련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가 조작이나 주가는 주식의 가격을 조작한다. 가짜로 바꾼다는 얘기죠. 공금 횡령, 여러 사람의 돈, 공금인데 그거를 내가 내 맘대로 쓴다. 횡령 등의 경제 범죄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가 조작을 모르고 공금 횡령을 몰라도 이런 등의 경제 범죄, 경제와 관련한 범죄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는 흉악 범죄보다 범죄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기 쉽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주가 조작이나 공금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흉악범죄,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이런 흉악범죄보다 좀 약한 범죄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데 아니다 해야 되죠. 경제범죄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된다. 옛날에는 그냥 거짓말해서 돈 좀 뜯어내고 이런 것 뿐이었는데 아주 다양해지고 지능화되어서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다. 자, 우리 이거 좀 보고 가야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선택지에 봐야 되잖아요. 개인이 경제 범죄 수법이 교묘해졌지만 사회에 미친 충격은 크지 않다. 이거 아니죠. 그죠? 요거 아닙니다. 이거 4번 일단 땡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를 페이지를 나눠놨더니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좀 잘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다.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 최근 증권사 직원의 주가 조작으로 고객들이 1,000억 넘게 손해본 사건만 해도 그렇다. 이러한 경제범죄는 개인 손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아까 우리 국가 경제 있었어요. 그쵸? 자, 선택지 다시 넘어갈게요. 개인이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는 국가 경제와 큰 관련이 없다. 땡. 3번, 4번 둘 다 땡 됐습니다. 이제 1번, 2번 남았어요.
따라서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관대하게 처벌해서도 안 된다. 사람이 죽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만 벌 받아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한탕 크게 해먹고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하지 않도록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내가 100사람에게 100만 원씩 1억을 사기를 쳤다. 1000만 원씩 10억을 사기를 쳤다. 근데 10억 내가 어디 잘 숨겨놓고 감옥 가서 한 1, 2년 있다가 나와서 그 돈 내가 쓰면 된다. 이렇게 한탕 크게 해먹고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하지 않도록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이런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감옥에 20년 있어, 30년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돈을 모아서 숨겨놔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조심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당이익 환수도 앞으로 잘 이루어져 경제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진했대요. 별로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요 문제가 있었죠. 선택지가 있었죠. 공금을 경제 범죄로 생긴 부당이익을 문제없이 잘 환수해왔다. 이것도 땡, 1번 땡. 그럼 정답 2번입니다. 공금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범죄는 경제 범죄에 포함된다. 첫 번째 문제 있었잖아요. 문장에 있었잖아요. 네, 공금 횡령이라고 하는 거 등의 경제 범죄는 요거도 이제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일단 경제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죠? 무엇에 대해서? 경제 범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네, 안 돼. 아주 처벌 수준을 높여야 돼. 경제 범죄는 결코 낮은 범죄가 아니야. 아주 큰 벌을 내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겠죠. 경제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경제 범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 자, 필자의 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고 있다. 경제 범죄는 사회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니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큰 벌을 내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경제 사범의 처벌로 생긴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제 범죄자들을 처벌했을 때 그 좀 걱정인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한다고요? 아닙니다. 경제 범죄의 다양한 수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 2번. 47번도 2번. 요건 아까 선생님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부터 8, 9, 10 나오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 유형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윗글을 쓴 목적. 목적은 다 읽고 푸는 문제죠. 빈칸. 이거는 읽으면서 봐야 되네요. 내용과 같은 것은 한번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순서로 풀겠습니까? 선생님이라면 50번을 제일 먼저 풀고 그 다음 49번, 48번을 풀겠어요. 왜냐하면 59번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찾고 그 다음에 다 읽은 이후에 풀 수 있는 목적 문제를 풀겠어요. 자, 내용과 같은 것은 선택지 간단하게 봐야 되죠. 예술인 복지법 개정, 전국 예술 분야 늘다, 예술인 활동 증명, 2012년 1개, 이 정도 찾아볼까요?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술인. 그럼 뭐죠?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인 복지법이 뭔지는 몰라도 일단 법이겠네요, 법. 이 법을 개정됐다, 2012년 한계가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좀 눈치가 있다면, 한번 2012년에 그거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바꿨다. 요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죠? 선택지 안에서 벌써 정답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게 선택지가 만들어졌네요. 자, 보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뭔지 볼게요. 예술인은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아 수익을 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예술인에 대한 뜻, 정의입니다. 자, 문화를 창조, 보존, 그리고 수익을 내는 사람. 일단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쵸? 그런데 많은 예술인이 기본 생활이 불가능한 적은 수입 탓에 예술 활동을 포기한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기본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나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냥 직장에서 월급 받는 곳에 취직해야겠다 하고 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예술인이 감소해요. 예술인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고령화돼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죠?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네요. 2011년에는 생활고로 한 작가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네.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사건 어떤 사건? 네, 생활고로 한 작가가 사망하는 사건.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2012년부터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2년. 그러나 이는 예술 현장의 실상이 맞지 않아 많은 예술인들이 여전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많은 예술인들이 여전히 힘들다라는 얘기 어떤 거 오면 좋을까요? 네. 기본 생활이 불가능하다. 또는 적은 수입, 아니요. 수입은 이야기 안 해도 되겠고요. 기본 생활이 불가능하다.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활고라는 거, 힘들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 많은 예술인들이 여전히 힘들게 사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못해 지원을 못 받았던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올해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됐대요. 바꿔진 거죠.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못해 지원을 못 받았던 예술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계속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증명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았던 예술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예술인도 일반 직업인과 같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반 직업인처럼 이렇게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들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바꿨다는 얘기죠. 또 예술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하는 등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유능한 예술인이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배가 불러야 예술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긴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술과 관계가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 이거 도저히 계속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일단 법을 만들었는데 옛날의 법들이 이거 내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증명해봐. 내가 계속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봐. 이게 어려워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좋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50번 문제 먼저 풀어 봐야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한 번 신설된 후 개정된 적이 없다. 땡.
올해 개정되었다고 했죠. 전국에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가 늘고 있다. 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줄고 있어서 저런 법을 만들었어요. 올해부터 예술인은 활동을 반드시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예술인 복지법이 이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좀 좋아졌다고 했죠. 2012년 처음에 예술인 복지법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라는 게 요 49번 문제였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자, 안전 중요시 큰 돈을 모은다, 기밀을 지킨다 상관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48번 문제 보면은요. 왜 썼냐? 이거는 예술인 복지법이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예술인들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매일매일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냥 매일매일 한 작품씩 딱딱딱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을 하는 거다. 좀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인의 자질에 대해 분석하려고 어떤 사람이 좋은 예술가인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석 아니었어요. 예술 발전하는 게 어렵다 아니고요. 예술 작품의 창작 활동, 이런 창작 활동이 있어 아니었습니다. 예술인들이 생활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좋은 예술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해서 4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선생님이 훨씬 토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예전보다 토픽 문제가 좀 쉬워졌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토픽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읽기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듣기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이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